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운동 생리. 자, 이번 시간에는 골격근의 생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골격근의 생화학적 특성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FT 섬유 그리고 ST 섬유라고 하는 섬유 형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하는 운동 골격근의 생화학적 특성. 자, 골격근의 생화학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화 능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TP아제 효소죠. 효소의 활동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격근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축성 단백질의 양, 또는 정도에 따라서 이 골격근의 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그 생화학적 특성 첫 번째 중에서 생화학적 특성 중 첫 번째에서 그 산화 능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산화 능력은 어떤 것에 주로 달려 있냐면 미토콘드리아의 수,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의 수, 그리고 근육 내에 존재하는 미오글로빈의 양에 따라서 산화 능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일단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즉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산소적인 산화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하는 골격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어야만이 근육에 운동하는 근육 쪽에 원활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공돼서 산화 능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산소를 모세혈관에 따라서 운반하고 근육 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 근육 쪽에 들어온 산소를 다시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운반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미오글로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산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오글로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토콘드리아로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산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많아야 되고 모세혈관의 수도 증가돼야 되고 근육 내에 미오글로빈의 양이 풍부해야만이 유산소적 산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섬유는 주로 어떤 섬유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 ST라고 하는 섬유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ST 섬유의 산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화학적 특성 가운데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그 산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ATP아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동성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동위 형태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활동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성이라는 것은 뭐죠?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아데노신 2인산과 유리인산유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정확하게 말하면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미오신의 헤드에서 ATP가 분해돼서 나온 에너지로
액틴이 미오신 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런 근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ATPase 효소가 굉장히 활동성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미오신이라고 하면 미오신의 십자형 교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 헤드에 뭐가 들어있냐면 ATP라는 게 들어있죠. ATP. 자, 이 ATP가 분해돼야 되는데 이런 분해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활동성이 높아야 되냐? ATP를 분해할 수 있는 ATPase 효소가 상당히 빠르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화학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활동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런 활동성이 높음으로써 근수축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수축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ATPase 효소의 활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ST 섬유는 근수축의 속도, 즉 ATPase 효소의 활동성이 낮은 근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FT 섬유는 근수축 효소의 활동성이 높아서 근수축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뭐 최대 근력이라든가 수축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면적, 같은 단위 면적이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섬유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ST 섬유보다 FT 섬유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ATPase 효소의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그런 생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 섬유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축성 단백질의 정도, 양,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수축 단백질이라는 것은 바로 액틴과 그 다음에 미오신의 양을 뜻하는 거죠. 근섬유가 큰 근섬유가 있고 작은 근섬유가 있다고 하면 큰 근섬유는 작은 근섬유에 비해서 뭐가 많냐면 바로 이런 액틴과 미오신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액틴과 미오신의 양이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걸 일으키냐면 더 큰 수축, 빠른 수축이라고 할까요? 수축 속도를 증가시켜서 작은 것보다는 더 큰 힘,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생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액틴과 미오신의 수축 단백질 양이 많으면 많다는 것은 큰 근육에 주로 많은 거고 작은 근육에 적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섬유 형태를 볼 때 주로 직경이 큰 근섬유는 어떤 섬유죠? FT 섬유가 직경이 크고 그 다음에 ST 섬유가 직경이 작잖아요. 따라서 FT 섬유가 ST 섬유보다 더 큰 힘,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수축 단백질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골격근의 그 생화학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생화능력, ATPase 효소의 활동성, 그리고 수축성 단백질의 양을 가지고 ST섬유와 FT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얘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